김백도입니다. 현역가왕 3 첫화 제1회 재밌게 보셨습니까? 우리나라만의 그런 얘기가 있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건 없더라. 근데 이번 현역가왕 3는 물론 첫 방송이 끝났기 때문에 성급한 판단은 금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심스럽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도 많더라.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 앞으로 잘만 이 기조가 유지된다면 분위기와 그런 생각을 김백도가 좀 해봤는데 차분히 지금 여러분과 함께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현역가왕 3 첫 만남 하고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큰 원탁에 참가자들이 순서대로 이제 입장을 한 사람씩 하는 그런 재밌는 이 시간을 가졌는데 워낙 가수들이 쟁쟁하다 보니까 이 등장 씬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개인적인 소감은 너무 재미가 있더라고요. 예, 맨 처음에는 김태현 양이 이렇게 딱 등장을 합니다. 현역 5년차 김태현 양이 딱 등장을 아주 예쁜 복장을 입고 등장을 했네요. 그 다음에 어떤 참가자가 등장할까 저도 좀 궁금하고 기대가 됐는데 노란 병아리 색깔 드레스를 입은 참가자가 등장을 합니다. 누군가 했더니 빈예서 양이에요. 근데 김태현 양이 원탁에 딱 앉아있는 걸 보고 얼음 너 이런 표정이죠. 그러면서 이제 둘이 친한 친구 사이인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 나이로 같은 나이고 김태현 양이 몇 개월 생일이 빠르긴 하지만 같은 나이니까 친구고 아마 서로 친하게 지내고 연락도 하는 모양이에요. 빈예서 양이 지금 이게 좀 화면이 흔들리는 걸 제가 캡처해서 약간 얼굴이 그렇습니다만 빈예서 양이 김태현 양을 보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안 나온다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안고 동갑내기 찐친. 그러니까 빈예서 양이 너 안 나온다고 했잖아 하고 김태현 양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서로 평상시에 연락도 하고 지내는 사이다.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고 그리고 빈예서 양이 현역가왕 3 지원을 하면서 참가를 결정하면서 태현 양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죠. 나 나가는데 현역가왕 3 태현이 너는 나갈 생각 있어? 이렇게 물어봤을 수 있겠죠. 그랬더니 나는 요번에는 안 나가려고. 이런 얘기가 오고 갔으니까 빈예서 양이 너 안 나온다고 했잖아 라고 얘기를 김태현 양이 한 것이고 이 말은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김태현 양은 지금도 전국 투어 콘서트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어린 김태현 양이 전국 투어 콘서트도 하면서 또 여기 현역가왕 3에 나와서 경연을 한다? 사실 이런 스케줄은 성인 가수들도 잡지 않는 스케줄이거든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촘촘하게 공연 스케줄이 짜있진 않지만은 그걸 소화하고 양주 저 안쪽 연천 가까이 있는 데까지 가서 또 경연에 참가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태현 양이 막판에 마음을 바꾼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뭔진 모르겠습니다만 서혜진 PD의 아주 끈질긴 섭외 요청 때문인지 뭔진 모르겠습니다만 막판에 마음을 바꾸고 현역가왕 3에 나오게 된 것. 그러니까 빈예서 양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아무튼 김태현 양이 경연에 참가해서 더 경연이 풍성해지고 더 흥미진진해진 부분 그런 부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두 가수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또 우정도 지금처럼 아름답게 유지하면서 정말 대형 스타로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우리 트로트 팬들에게는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두 가수 모두의 선전을 저는 응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승부사는 달라요. 태연 양은 지목하지 말라고 너하고 맞대결하기 싫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빈예서 양 얘기하는 거 보세요.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 둘이 한번 승부를 내보자. 승부사 기질이 있어요. 빈예서 양이. 참 그런 아주 강단이 있는 빈예서 양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옷장을 짊어지고 등장을 하는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 이거 옷장에서 옷을 다 꺼내가지고 이어붙인 것 같은 그런, 보니까 숙행 씨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홍지윤 씨가 아주 공주님처럼, 요게 이제 가리비 같다고 그래서 다들 약간 놀리긴 했습니다만, 등장을 하고, 이수연 양이 등장을 합니다.
야, 10대 라인이 진짜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전부 다 실력이 쟁쟁한 가수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수연 양이 등장을 하니까 김태현 양하고 비니에서 양 표정을 한번 보세요. 살짝 미소를 지으려고 하지만 긴장을 하죠. 다른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언니들, 선배 가수들이 등장할 때는 오히려 웃으면서 반기는데 10대 가수로서 함께 경쟁을 해야 되는 동생, 막내 이수연 양이 등장할 때 두 가수의 표정에서 살짝 아주 엷은 긴장기가 도는 거. 이런 게 또 아주 미묘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미애 씨 등장하니까 뭐 다들 놀랍니다. 벌써 압도하는 포스가 있죠. 정미애 씨 참 아픔도 있고 그랬는데 건강상에 선전하길 저도 응원하고요. 그 다음에 홍자 씨가 또 등장을 합니다. 야, 미스트롯 시즌 1에 진 빼고 선하고 미가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스크 걸즈 3명. 야, 이 사람들, 이 가수들 마스크 벗으면 누가 이 마스크 안에 있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지연 씨가 등장을 탁 하니까 그냥 나머지 가수들이 얼음처럼, 와, 어떻게 저 언니가, 저 선배가, 완전히 평정이 되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렇게 마스터들이 또 앉아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신동엽 씨도 딱 등장을 해서 다시 한번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또 애교 섞인 멘트를 하면서 신동엽 씨도 그 얘기를 합니다. 진짜로 요번에는 역대급 라인업, 시즌 1, 시즌 2, 시즌 3 중에 어떻게 보면 중량감이 가장 육중한 그런 라인업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고 이제 앉아있는 가수를 향해서.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자체 평가전이었잖아요. 현역가왕 시즌 1, 시즌 2 다. 가수들이 자체 평가를 하니까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좀 부담이 덜 할 수도 있는. 근데 요번에는 마녀사냥 심사단의 룰을 적용을 했습니다. 야, 보니까 아주 호랑이 선생님 같은 쟁쟁한 선배, 대선배 가수들이 마녀 심사단을 구성을 했어요. 정훈이 선생님부터 현숙 씨, 최진희 씨, 장은숙 씨, 김혜연 씨, 정수라 씨, 유진아 씨, 서주경 씨, 한혜진 씨, 서지호 씨까지. 그래서 그런지 약간씩들 첫 무대가 제 개인적인 소감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가수들도 있었는데 참가자들 중에는 이 대선배들이 눈을 노려보고 있으니까 약간 아직은 몸이 덜 풀린 것도 있고 약간 제 실력을 발휘 못하고 긴장하는 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제 실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역 직속 선배들의 냉정한 평가로 웬만하면 올려보내고 뭐 이런 거 아니라 딱 칼처럼 잘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선서도 하고 그래서 이 인정 버튼을 이제 마녀 심사단이 누르는데 마녀 심사단 전부가 올 인정 버튼을 누르면 올 인정으로 당연히 다음 라운드로 자동으로 올라가고 올 인정 버튼을 못 받은 참가자들 중에 하위 7명은 방출 후보. 그 7명이 또 어떤 나름대로의 경연이랄까 룰을 적용해서 누가 떨어지고 누가 올라가고 뭐 결정이 되겠죠. 매도 먼저 맞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금잔디 씨가 용기 있게 사실 이런 첫 라운드 첫 무대에 나서는 건 엄청난 긴장감이 사실 요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칫 실수할 수 있는데 지금 현역 최고참인 금잔디 씨가 용기 있게 나섰어요. 제가 먼저 한번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담도 잠깐 얘기를 했죠. 금잔디 씨가 굉장히 무명 시절 어려울 때 300만 원이라는 돈. 그때 당시엔 굉장히 큰 돈이었던 거죠. 그 300만 원이 오래전이니까. 그거를 이제 누구한테 좀 빌려야 돼, 이게 해결이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는 선배, 생각나는 선배가 서주경 씨밖에 없어가지고 서주경 씨한테 전화를 했더니 서주경 씨가 뭐에 쓰냐 물어보지도 않고 흔쾌히 그 300만 원을 줘서 그때 정말 자기가 어려움을 잘 해결했다. 근데 저기 심사단에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울컥한다. 서주경 씨가 아유, 그걸 또 얘기를 해주냐고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고맙다.
이런 거 보면 서주경 씨가 또 강문경 씨를 지금 사실 이렇게 또 스타로 키웠잖아요. 소속사 사장으로. 그러면서 강문경 씨 얘기도 제가 어려울 때 뭐 부모님 수술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활비부터 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절 키워주신 고마운 스승님 같은 소속사 사장님이다. 그런 얘기도 했고, 서주경 씨가 참 인간미가 있는 그런 가수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금잔디 씨가 선곡한 것이 자기 노래를 선곡을 했습니다. 일편단심 플러스 오라버니. 근데 이런 경연에 나와서 자기 곡을 선곡하는 게 사실 이것도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 노래는 당연히 잘 부르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장점이 충분히 부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자기 노래를 부르는 것이 다른 사람의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그러니까 좀 위험한 시도일 수도 있는데 과감하게 첫 무대에서 자기 노래를 선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9점 받았으면, 10점 만점에 9점 받았으면 자기 노래를 불러서 금잔디 씨의 시도가 뭐 대성공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정도 고득점을 받았으면. 그래서 제 생각에 뭐 금잔디 씨 올인정 버튼을 안 받았지만 다음 라운드에 무난히 진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현역 19년 차 정미애 씨가 미스트롯 시즌 1에서 무려 준우승을 차지한 정미애 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정미애 씨의 그 사연은 뭐 우리 전 국민이 다 알죠. 정말 그 불굴의 의지, 또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남편과의 그런 어떤 예술적 동반자 관계, 그 큰 또 병을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또 꿋꿋하게 서 있는 모습, 국민 누구라도 응원을 안 해주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대동강 편지, 이 나훈아 쌤의 곡이 이게 참 어려운 곡이거든요. 이걸 또 선곡을 했습니다. 뭐 정미애 씨의 노래 실력은 이미 더 거론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증명이 됐고요. 많은 또 TV 프로그램, 뭐 경연 프로그램에서 이미 증명이 됐는데, 솔직히 제가 듣기에도 이날 컨디션이, 이 첫 방송 녹화하는 날의 정미애 씨의 컨디션이 정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 이 성대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고음이 자꾸 플랫이 됩니다. 예. 이렇게 음정이 맞지 않고 흔들리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유진아 씨가 서지호 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정이, 미애의 노래가 자꾸 미애답지 않게 흔들린다. 걱정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실 8점보다 저는 더 낮은 점수를 혹시 받으면 어쩔까 걱정을 했는데, 8점이면 그래도 제 생각에 정미애 씨도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그렇게 예상을 해보면서, 다음 라운드에는 정미애다운 노래를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몸도 풀리고 목소리도 풀려서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0점을 받은 참가자가 있었나요? 제 기억에는 뭐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뭐 TV조선에서 하는 거 또 MBN에서 하는 거 다 통틀어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첫 방송이라고 해도, 예선전이라고 해도 0점을 받고 탈락하는 참가자는 저는 처음 보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참가자가 생겼습니다. 강예슬이라는 가수인데, 아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강예슬 씨는 예전에 생각 엔터테인먼트, 김호중 씨, 그 참 불행한 소속사죠. 예. 거기 소속이 돼 있다가 김호중 씨 사건으로 이제 거의 그 소속사가 문을 닫으면서 공중분해되면서 뿔뿔이 흩어진 그 가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제 기억에 김호중 씨하고 함께 그 김호중 씨 팬들이 크루즈 여행 가는데 따라가서 같이 공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가수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소속사가 그렇게 난파가 되고 다른 소속사를 찾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꾸준히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이런 거는 참 박수 받을 만한데, 오늘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음정도 흔들리고 또 이 퍼포먼스 댄스와 노래가 따로 놀고, 그래서 뭐 탈락이 확정됐다고 봐야겠죠. 강예슬 씨는 다음에는 조금 더 준비된 모습으로 이렇게 멋진 가수로 성장하기를 저도 응원해 보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가는 참가자 중에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10대 가수들이 다 관심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0대 가수가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실력만 출중하다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인 가수들 못지않은 실력을 갖고 있다면 10대 가수가 나와서 문제될 건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역 2년차 지금 현역 강스리에 나온 참가자들 중에 가장 막내 어린 이수연 양 11살 역대 최연소 그리고 너튜브 조회수가 뭐 100만 조회수 넘는 영상도 많고 그렇다고 하죠. 이수연 양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어린 나이 그리고 이 앙증맞은 체구와 어울리지 않는 풍부한 성량, 특히 고음이 아주 쩌렁쩌렁하고 굉장히 레이저 쏘는 것처럼 쫙 뻗어나가는 그런 아주 멋진 목소리를 갖고 있는 가수죠. 요번에는 지금 마녀 심사단에 있는 그러니까 원곡자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과감하게 선택을 했어요. 정수라 씨의 도라지꽃, 알고 보니 혼수 상태가 작사 작곡한 요 노래를 선택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런 서바이벌 무대에서 사실 성인 참가자들보다 어린 10대 참가자들이 좀 덜 긴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어른들은 생각이 많잖아요. 모두 잘해야 되고 음정도 틀리지 말고 박자도 뭐 근데 이 어린 10대 가수들은 내가 노래 하나 잘 부르면 된다. 딱 그것만 생각하고 생각이 성인들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10대 가수들도 긴장하는 때가 있지만 오히려 이런 특히 첫 무대에서 긴장 안 하고 자기 노래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많은데 오늘 이수연 양이 이 10대 가수의 장점을 10분 발휘를 한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노래를 불렀던 뭐 정미애 씨나들 또 0점 받은 가수도 있었고 그랬는데도 전혀 떨지 않고 자기 실력을 10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더 여기서 특이한 게 이수연 양이 자기 목소리를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네. 다른 이제 이수연 양이 노래한 영상을 보면 고음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음을 더 올렸을 때 이수연 양의 그 체구와 어울리지 않는 엄청난 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음 경연을 위해서 아껴뒀다는 말이죠. 그러함에도 원곡자인 정수라 씨도 울리고 올인정 버튼도 받고 또 정훈이 선생님이 아이고 너 할머니 이렇게 울려도 되냐? 아유 너무 사랑스럽고 아주 극찬을 해주셨어요. 정수라 씨 어린 나이에 비해 훌륭한 곡 해석 능력을 갖고 있다. 앞으로가 너무 기대가 된다. 너무 잘 불렀다. 극찬. 아주 이수연 양은 첫 무대부터 대성공을 했다. 야 이렇게 되니까 정말 10대 라인이 너무 빵빵하다. 이 10대 가수들 김태현 양, 빈예서 양, 이수연 양이 전부 다 탑7에 올라가 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글쎄 어떻게 이게 진행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다음은 빈예서 양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빈예서 양이 조금 나중에 후반부에 몇 명 안 남았을 때 혹은 마지막에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중량감 있는 참가자가 딱 치고 나가줘야 현역 가왕3의 분위기가 산다라고 생각을 했던지 제작진이 아무튼 첫 방송, 두 번째 방송 이제 2회차에도 또 계속해가지고 첫 라운드가 이어질 텐데 1회차 초반부에 빈예서 양이 딱 등장을 했어요. 현역 2년차 빈예서 양 13세 전국 노래자랑 최연소 대상 트롯계 슈퍼루키 이미자 쌤을 잇는 정말 트롯계의 보석이죠. 빈예서 양이 등장하자 마스터들이 단기간에 정말 많은 팬덤을 형성한 스타성이 다분한 참가자다 이렇게 또 평을 하면서 최연소 가왕이 되고 싶어서 아주 당찬 포부를 밝힙니다. 오늘 뭐 오후쯤인가요? 나왔던 그 예고편에도 빈예서 양 노래 부르고 이렇게 딱 그 다짐을 밝히는 장면이 티저 영상으로 공개가 됐는데 최연소 가왕이 한번 되고 싶어서 제가 어리다고 해서 가왕 못 될 거 없지 않습니까? 저 최연소
가왕 한번 돼볼랍니다. 이런 아주 당찬 포부를 매력적인 소녀예요, 비니의 서양. 예, 딱 밝히면서. 그래서 신동엽 씨가 혹시 뭐 경쟁 상대가 이 중에 이 언니들 중에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비니의 서양 잠깐 생각을 하더니 딱히 생각나는 라이벌은 없는데 이렇게 또 자중이 웃음꽃을 터뜨립니다. 이게 뭐 제가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로 비니의 서양이 얘기한 건 아니겠죠. 그냥 누구를 특히 나의 라이벌이다. 그래서 저 사람 이겨야지. 그런 식의 생각은 갖지 않고 저는 항상 저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싶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맞습니다. 특히 이 아티스트 아니에요, 가수는. 그러니까 어떤 정말 독한 마음으로 저 라이벌을 내가 어떻게든 꺾어야지. 이렇게 하면 노래가 아름답게 잘 나오겠습니까? 비니의 서양 같은 태도가 정답이라고 저는 봅니다. 나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 그게 예술가, 아티스트, 가수로서의 참 바른 마음가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자, 비니의 서양이 선택한 곡은 나훈아쌤의 연정. 이 연정 자체도 어려운 곡이고 또 여자 가수가 남자 노래를 부른다는 게 이 톤 음정이 맞질 않아서 남자 노래는 음정이 낮잖아요. 여자 목소리에 비해서. 그래서 참 쉽진 않을 텐데 어떻게 또 이 연정이라는 노래를 소화할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뭐 비니의 서양의 노래는 이제 뭐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트로트에 완전히 최적화된 노래. 야, 저는 뭐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건 올 인정 버튼 축포가 터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봤는데 비니의 서양 노래가 다 끝나도록 축포가 터지지 않는 겁니다. 올 인정 버튼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 정수라 씨가 사실은 비니의 서양 노래 부르는 중간에 그런 또 칭찬을 해요. 지금까지 노래를 한 뭐 성인 가수들 다 통틀어서 피치가 제일 좋다. 음정이 가장 정확하게 딱딱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고 거의 뭐 완벽한 트롯 아니야? 스테파니 씨가 이렇게 또 혀를 내두르고 그런데 9점, 10점 만점에 9점을 받았어요. 한 마녀 심사단 한 선배 가수가 인정 버튼을 안 누른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여기 다 불이 들어왔는데 요 자리 인정 버튼이 안 들어왔는데 정훈이 쌤이 인정 버튼을 안 눌렀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 정훈이 선생님은 더 비니의 서양을 손녀처럼 생각하시고 응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자, 그래서 세부 심사평을 들어봤는데 정수라 씨가 아주 극찬을 했죠. 꺾기 밀당을 할 정도로 굉장히 어린 친구지만 프로페셔널한 그런 자세와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냥 이 부분에서 꺾어야지 하는 기계적인 꺾기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만큼 쭉 밀었다가 당겼다가 그래서 너무 꺾기가 그 기교가 자연스럽고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린 나이에. 이제 그런 극찬을 정수라 씨가 했고. 근데 이제 왜 이 정훈이 쌤이 이 인정 버튼을 왜 안 눌렀는가. 그러면서 뭐 이미자 쌤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지금 비니의 서양 나이에 맞는 순수함, 깨끗함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신선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좀 불러주는 게 비니의 서양 노래 잘 부르는 거 전 국민이 다 아는데 그렇게 순수한 감성을 잃지 않고 신선함을 잃지 않는 그 나이 또래 맞는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정훈이 쌤이 하셨는데 저는 약간은 좀 공감이 정훈이 쌤도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비니의 서양을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건가요? 뭐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겠는데 조금은 좀 저는 공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비니의 서양이 다 그거 저한테 너무 소중한 조언이고 감사합니다 했지만 이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당연히 비니의 서양 최종적으로 탑7 안에 드는 건 물론이고 본인이 직접 포부를 밝혔듯이 가왕이 한번 현역 가왕이 돼보는 게 목표인데
아니, 처음 라운드부터 올인정 버튼을 못 받았으니까 예상 외의 결과에 이제 좀 당혹하기도 하고, 어린 마음에 놀라기도 하고, 또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했다. 본인이 직접 그런 얘기도 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훈이 쌤 말이 뭔지는 알겠는데, 약간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오해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빈예서 양이 남자 노래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 남자 노래가 음역대가 여자 목소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또 정수라 씨는 칭찬도 했어요. 어린 친구가 저음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저음도 소화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여자 가수가 남자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저음 쪽을 커버하기 위해서 목소리가 밑으로 내려가면 아무래도 좀 경직되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딱딱하고 뭔가 좀 정훈이 선생님 귀에는 자연스럽지 않게 들린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첫 무대이기 때문에 좀 긴장한 측면도 있고, 절대 빈예서 양이 트로트를 맛깔나게 부른다고 순수하지 않은 그런 거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제 또 뒤에 앉아있는 이 중견 가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 정훈이 언니는 트로트를 안 좋아해. 원래 자기 취향이 깨끗하고 아주 쭉쭉 뻗는 노래, 꺾기보다. 아니, 그럼 정훈이 쌤 같은 분이 이 트롯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를 보시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네. 하여튼 개인 취향도 좀 반영이 된 그런 부분 아닐까. 그래서 빈예서 양은 울 필요 없다. 너무 잘했다. 이건 마땅히 올인정 버튼을 받아야 되는 건데 약간 좀 정훈이 쌤의 취향과 맞지 않아서 순전히 이건 개인적인 취향과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김백도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려오면서 무대 뒤에서도 너무 아쉽다고. 빈예서 양 뭐 당연히 인정 버튼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 100% 진출이고, 다음 라운드부터 더 목소리도 풀리고 몸도 풀려서 헐헐 나는 정훈이 쌤의 귀까지 완전히 그냥 매료시켜버리는 그런 무대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번에는 마녀 심사단의 매운 심사, 마녀의 덫에 살짝 걸렸는데 풀려나와서 큰 부상 없이 펄펄 뛰어다니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비유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홍지윤 씨, 현역 5년차, 그렇죠. 미스트롯2의 준우승. 구성진 목소리 트롯 바비. 목소리는 구성진인데 얼굴은 너무 또 트렌디하게 미녀. 그래서 한일전을 대비해서 일본어까지 공부를 했다고 아주 작심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많은 연주자까지 대동하고 왔어요. 근데 이런 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 개인 사비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엄청 준비를 하고 홍지윤 씨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자, 곡도 아주 희자매의 뜬 소문이라니, 이거 굉장히 댄스가 필요한 그런 곡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준비했는데, 너무 기존의 홍지윤 씨가 생각 안 나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신선한 무대를 준비를 해서 잘 불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올인정 버튼은 아니어도 뭐 9인정 버튼 정도? 그 정도는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6개의 인정 버튼만 받았어요. 10점 만점에 6점. 야, 이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약간 탈락 후보의 이름을 올릴 수도 있는 약간 위험한 경계선상인데, 물론 홍지윤 씨를 첫 라운드에 떨어뜨리고 이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홍지윤 씨도 상당히 좀 자존심이 상한 부분 아니냐. 너무 좀 마녀 심사단의 심사가, 뭐 항상 심사 논란은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만은, 어떤 가수에게는 좀 후한데 어떤 가수에게는 또 너무 짠 부분이 있지 않았나. 오늘 1화를 봤을 때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발음이 좀 안 들렸다, 뭐 이런 심사평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미애 씨가 옆에 홍자 씨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원곡대로 부르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그 원곡이, 그렇죠, 희자매의 노래가 엉엉 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소리를 너무 누르고 원곡의 맛을 좀 복원해서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홍지윤 씨는 새로운 시도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은 부작용, 소리를 너무 누르고 그게 발음을 뭉개트리는 그런 결과를 발휘한 거 아니냐.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도 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라운드를 거듭하면서
홍진윤 씨가 0점 조정을 해가지고 자기에 맞는 곡을 선곡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약간의 해프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정수라 씨가 좀 좋은 격려의 심사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정수라 씨가 굉장히 이 무대에서 보면은 어떤 자존심이 강한 여성상을 표현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정수라 씨도 옛날에 난 내가 미워하는 뭐 그런 거 부를 때는 엄청 제 완전히 꼬맹이 때 정수라 씨 전성기였는데 순수한 모습이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강한 여성상을 노래 부르고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매운 심사를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오늘은 굉장히 아주 합리적이고 그죠? 또 많은 참가자들 격려하는 심사평을 했는데 이번에 홍지윤 씨도 6인정 버튼을 받았지만 과감한 변신이 나는 오히려 좋았다. 그렇게 뭐 발음이 안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또 격려를 해줬고 그래서 홍지윤 씨도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사실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으니까 노래를 딱 불렀는데 내가 의도한 대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마녀 심사단이라는 룰을 딱 정해서 대선배들이 그냥 눈을 부라리고 딱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정면에서 딱 보고 있으니까 이게 스릴 넘치는 룰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제작진도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살짝 첫 화에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가수들이 너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의외로. 그래서 제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요거는 이제 다음 라운드로 진행을 하면서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그런 해프닝이긴 한데 어쨌든 정미애 씨도 그렇고 홍지윤 씨도 그렇고 의외로 이 경험 많은 베테랑 가수들이 굉장히 좀 긴장을 해서 제 실력을 발휘 못하는 요런 변수도 좀 작용한 첫 무대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좀 김백도는 생각을 해보고 솔지 씨가 또 오늘 일을 좀 냈죠. 예, 노래하는 솔지 씨 걸그룹 보컬 끝판왕 교수 가수 대학교에서 실용음악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 야, 교수님의 노래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린 씨가 복면가왕에 나가서 솔지 씨한테 졌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린 씨보다 더 잘 부른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좀 웃자고 한 얘기지만 어쨌든 네. 마지막 연인 한혜진 씨 지금 마녀 심사위원단석에 있는 한혜진 씨의 노래를 부르는데 한혜진 씨도 이 노래가 어려워서 라이브로 잘 안 부른다는 그런 난이도가 높은 노래인데 야, 교수는 교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은 정말 하고 싶어요. 야, 스탠다드하게 그 곡을 해석을 이건 교과서에 실리면 딱 좋겠다 싶을 정도로 멋지게 정말 빈틈이 거의 없이 완벽하게 소화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솔지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솔지 씨가 오늘 첫 무대 컨디션만 유지한다면 거의 100% 최종 7인 안에 탑 7 안에 들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이 왔어요. 그 이상 올라가는 건 솔지 씨 하기 나름이겠지만은 굉장히 다코스로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가수 중에 한 명이겠다. 당연히 올인정 버튼 축포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한혜진 씨도 원곡자인데 너무 잘한다. 정수라 씨가 야, 혜진아 네 곡 뺏긴 것 같다. 솔지 씨가 오늘부터 이 곡 그냥 계속 불러요. 이렇게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자, 드디어 끝판왕이라고 불리우는 차지연 씨, 서편제, 위키드, 레베카 다 뮤지컬에서 탑 주연으로 활동하는 그리고 복면가왕에서 5연승을 한 그런 실력파 뮤지컬 탑티어 배우 겸 가수입니다. 근데 이제 차지연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노래 부르기 전에 사전 인터뷰 영상이 나왔는데 뮤지컬 배우인데 잘 나가는 뮤지컬 배우인데 이제는 트로트를 좀 해가지고 트로트를 좀 명성을 얻어볼까 기웃기웃대는 거 아니야? 타장내에서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아닙니다. 저는 판소리 가문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고 이런 한국적인 멜로디 너무 좋아하고 사실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르는 트롯이었고 트롯이란 장르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진짜 트로트를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하는 진정성을 이렇게 어필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패티김 쌤의 가시나무새 이거 진짜 잘 부르기 어려운 노래. 패티김 선생님의 노래가 다 잘 부르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런데 이거를 선곡을 했는데 역시 뮤지컬 배우답게 노래의 기승전결 그리고 해석을 너무 잘 살려서 역시 차지연이다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몰입을 너무 잘하죠. 몰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차지현 씨. 올인정 버튼을 받아서 이 판을 뒤집을 또 하나의 다크호스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서주경 씨가 미친 존재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후배지만 느꼈습니다. 이렇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정수라 씨가 오늘 멋진 심사평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몰입도는 차지현 씨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앞으로의 무대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런 또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윤명선 씨도 또 극찬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첫 회에 노래 부른 모든 가수 중에 제 원픽은 차지현 씨. 차지현 씨가 제일 노래를 잘 불렀다고 생각하고, 가시나무새가 이제 본격적인 트로트 곡은 아니니까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트로트 곡도 부르고 다른 노래를 부를 때 차지현 씨가 계속해서 색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색다른 자신의 모습을 완성도 있게 끌어올린다면 최종 1위 아니면 2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참가자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라고 극찬을 아주 합니다. 첫 화 이제 끝나고 두 번째 2화에서는 또 다른 참가자들의 무대가 이어질 텐데, 뭐 김태연 양도 나오고, 그렇죠? 그렇게 할 텐데 홍자 씨도 나오고, 이제 정말로 별들의 전쟁이 시작됐다. 김백도는 이 별들의 전쟁을 계속 따라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추억을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